봅시다. 전원이 켜집니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페어링 준비가 되었습니다. 숙제 검사를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쉬는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끝나고. 잘 들리죠? 그러면 어법 인사이트는 숙제가 없었으니 그래도 꺼내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내봅시다. 진도는 안 나가도 배울 거는 있으니까 봅시다. 이쪽으로 볼까요? 나도 지금 그걸 찾고 있어. 내가 저번에 가정법 해준다 그러지 않았냐? 그렇지. 가정법은 몇 페이지지? 관계사 141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거 오른쪽에 페이지에 있는 거는 다 집어치우고요. 그냥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다시 공부합시다. 알겠죠? 난 이거 덮고 할게요. 결국 자, 가정법 우리 맛보기라도 했나? 아예 안 했죠. 아예 처음이죠. 가정법은 선생님이 이은지어 학원에 처음 들어올 때 그때 나도 이제 면접이라는 걸 볼 거 아니야. 은재 형이랑 그지? 은재 형이 면접을 볼 때 문법 포인트 하나랑 독해랑 해가지고 두 가지를 이제 면접을 봅니다. 그때 내가 가정법을 했어요. 가정법을 했는데 은지 형이 원래 너네 원장님이 보통 면접을 보면 시범 강의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법이랑 이제 독해랑 해가지고 자기가 자신 있는 파트를 해서 보는데 난 몰랐거든. 나는 그때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대치 쪽에도 이제 면접을 보러 다녔었어. 네. KNS랑 배치효영인이랑 이제 이은지를 이렇게 본 거죠. 셋 다 붙었거든. 셋 다 붙었는데 그렇고 나는 그럼 당연히 대치 가야 되나 했는데 이제 이은지 학원이 뭐 조건이 더 좋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나는 내 면접 볼 때 칭찬을 좀 받았어. 원장님한테.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나는 처음에 이은지 학원을 몰랐어. 아예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 선생님이 여기 한영중학교 나왔는데도 몰랐어. 한영중을 다녔는데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은지 학원이 뭐야? 이러고선 이제 면접을 보게 된 계기가 그 전에 이제 선생님이 있던 학원의 원장님이랑 친구분이셔. 그래가지고 너 거기 한번 가봐. 내가 이제 연락해 줄 테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다이렉트로 원장님이랑 문자로 주고받고 뭐 준비해 오세요. 그러고 그러고 온 거야. 와가지고 봤어. 그 칭찬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독설가야. 엄청 욕을 많이 하셔요. 독설을 하셔요. 독설을. 처음 보는 사람일 거 아니야. 면접 보는 사람은 그지? 원장 입장에서도. 근데 면접 보고 이 사람이 뭐 시범 강의를 했어? 그러면 면전에다 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칭찬을 받았잖아. 그리고 난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강의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명령법, 직설법, 가정법이라고 있는데 영어에서 크게 법이 나뉘는 거는 명령, 직설, 가정 이렇게 있는데 이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뭘까요? law야? 아니죠. 그치. 어법은 법이 아니죠.
그죠? 이 법은 무슨 법이야? 방식. 방식, 방법할 때 법이야? 그쵸. 얘는요 무드예요. 무드. 분위기. 그렇지. 분위기야 분위기. 어떤 분위기를 말하는 걸까요? 말을 할 때의 그 분위기를 말하는 거야. 명령법은 그럼 무슨 분위기야? 명령하는 어조겠죠. 그죠? 직설법은 뭐야? 그냥 대놓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직설법이란 말을 자주 들어봤어요? 아니요. 자주 안 들어봤죠. 왜 그럴까? 평소문이라 많이 들어서. 평서문이라 많이 들어서? 그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직설법은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뭘 제외하고는 명령문이랑 가정법을 제외하고는 다 직설법이에요.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법이라는 거는 뭘까? 일단 명령법은 우리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 앞에 주어, 유가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거거든요. 얘는 일단 차치하고 나머지 이제 직설법이랑 가정법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이런 겁니다. 야, 이게 병아리예요. 병아리인데 여기에 암컷 9마리와 수컷 1마리가 있대요. 자, 도현아, 너는 그러면 두 종류 중에 한 종류에만 표시를 할 수 있대. 어디다가 표시할래?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 더 적으니까 표기하기가 더 쉽고 편하죠. 그죠? 그거예요. 9개 다 표기하는 것보다 하나만 표기하는 게 더 쉽겠죠. 편하고. 그거야. 얘는 수컷병아리인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우리 가정법도 수컷병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직설법은 우리가 구분을 안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가정법은 구분이 돼요. 어떻게 돼 있어? 표기가 돼 있어. 그게 가정법이야. 자, 다시. 직설법은요, 예를 들어서 형태와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형태가 동사 형태가 현재 형태입니다. 현재 시제를 썼어. 그럼 의미는 무슨 형태야? 의미는 뭐야? 현재죠. 그지? 그리고 형태가 과거입니다. 의미도 과거죠. 그지? 그럼 과거 완료를 썼습니다. 그럼 의미가 뭐예요? 대과. 그치, 대박이죠. 감사합니다. 그럼 어때요 지금? 직설법은 형태랑 의미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이게 원래 영어야. 그렇잖아. 형태가 가는 대로 의미가 따라가는 게 원래 영어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려보면은 얘가 형태야. 얘가 의미야. 그지? for meaning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잘 이어져서 뭘 만들어내는 거야? 문장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가정법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가정법은 너네 처음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형태가 과거야. 의미는 뭐야? 현재죠. 또 미래도 나타내죠.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형태가 과거 완료야. 의미는 과거죠.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보니까 얘는 어때요? 형태랑 의미가 맞지 않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수컷병아리 표시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태랑 의미가 맞아 떨어지지 않잖아. 그렇게 표기해 놓은 거야. 얘는 뭡니다 하고 가정법입니다 하고 그게 가정법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다시
가정법에서는 형태가 과거면 의미는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데, 근데 뭐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동사. 어디에? if절의 동사의 형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다시 if절의 동사의 형태가 가정법에서 과거면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고, if절의 동사의 형태가 과거 완료면 의미는 과거를 나타내고. 그럼 다시 해볼게. 이 가정법에서 가정법 과거니 과거 완료니 하는 그 내용은 뭐에 관한 내용이야? if절의 동사의 형태에 관한 내용이야. 그래서 if절의 동사 자리에 과거를 썼으면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야?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고요. if절의 동사 자리에다가 과거 완료를 썼으면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쓰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갔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형태랑 의미가 잘 맞아 떨어져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정법에서는 어때요? 형태랑 의미가 상충하고 있죠. 그지? 여기서 지금 뭔가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시험 문제로 그렇게 많이 내는 거야. 직설법은 다 알 거 아니야. 맞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얘 지울게요. 쓸래? 쓸 시간 줘? 살짝 필요한 부분만 적으세요. 요거 표 정도만 적으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직설법, 가정법 요거 표 정도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해부 덥다. 살 좀 빠진 거 같니? 지난주보다? 실제로 7kg가 빠졌거든요. 10일 만에. 진짜로. 선생님 원래 77kg인데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70kg더라고요. 내가 그때 막 얘기했잖아. 한 3일 전부터 시작했다고, 며칠 전부터 시작했다고 얘기했잖아. 진짜 어지러워요. 어지러운데 참아야죠. 나는 일요일에 결혼식 끝나면 폭식할 거야. 내가 그거 3일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 보여줄게. 세상에서 제일 빠른 요요를 보여드릴게요. 내가. 찾았죠? 보자. 이제 진짜 가정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제 가정법을 우리가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if절입니다. if라는 접속사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if가 데리고 있는 식구를 우리가 if절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주어 동사가 또 나오죠. 그치? 얘도 또 문장이네. 얘는 뭐가 돼요? 주절이 될 겁니다. 왜 앞뒤라고 안 해? if절이 어디로 갈 수도 있어? 주절 뒤로 갈 수도 있죠? 그치? 그거를 감안해서 if절 주절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우리 3분 전에 했거든? 가정법의 이름, 과거니 과거 완료니 하는 것은 어디에 뭐의 형태다? if절의 동사. 그렇지. if절의 동사 자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 자리에다가 뭘 썼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정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지?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동사 자리에다가 뭘 써? 과거. 과거. 그래. 과거형이나 비동사 할 때는 뭘 써? were를 씁니다. 이때 이 were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 과거형의 복수 형태나 일형식일 때 우리 were를 쓰죠. 그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고대 한 500년 전쯤에
영어에서 그때도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지? 그때는 이렇게 썼어요, 형태를. 근데 얘가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n이 탈락했어. 원래는 weren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아예 발음 자체가 다르죠. 근데 얘가 탈락을 하고 나서 생긴 게 어때? 현대의 영어에 방금 얘기했던 비동사의 1형식이나 복수 형태, 1형식, 2형식 복수 형태, 3형식 복수 형태의 비동사랑 똑같이 생겨서 그냥 were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에는 뭐랑 상관없이 수일치랑 상관없이 인칭에 상관없이 were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들어봤겠지만 요즘은 구어체에서 특히 was도 허용이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500년 전이랑 지금이랑 바뀌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 사람들이 was를 점점 더 많이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한 100년, 200년 후에는 어법책에 was도 나와 있을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언어는 그래서 법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쓴 거를 정리해 놓은 게 어법이에요. 실제로 한 예로 선생님 그때 얘기해줬나? 선생님 어렸을 때는 한국말 너무라는 부사 있죠. 너무라는 부사가 원래는 부정의 형용사 앞에만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못생겼다, 너무 싫다 할 때만 쓸 수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어법에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너무 이뻐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한국인들이.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대사전에 그냥 등재가 됐어요. 다시 바뀌었어. 수정이 됐어. 그냥 뭐야? 형용사에 대한 강조를 하는 부사다. 그렇게 수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바뀌는 거야. 그 마찬가지 그런 것도 있잖아. 원래 옛날에 그 정확한 표기법은 자장면이었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짜장면 하니까 이제 뉴스에서도 짜장면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틀린 게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쓰면 바뀔 수 있다. 얘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아마 졸업할 때까지는 안 바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는 이거 안 바뀔 거니까 이거 이렇게 알고 문제 풀 때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너네가 뭐 한영을 가든 뭐 광원을 가든 성덕을 가든 그죠? 상의를 가든 학교 선생님만의 뭔가 자부심이 있어요. 나 영어 열심히 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 그래서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was도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질문은 뭐냐면 그럼 시험에서 was 써도 돼요? 라고 한번 질문하면 돼요. 그 질문이 여러분이 나중에 그 서술형을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서술형 점수를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한번 물어보면 돼요. 나 그냥 둘 다 알려준 거니까 결국에는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학교 교사분들이죠. 그죠? 그 교사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너네는 학교가 다 안 나와 있냐, 근데? 학교가 다 안 나와 있네. 한영중. 너 한영중이야? 혼자? 중학교. 자, 그리고 요거 말 나온 김에 공지 하나 해줄게요. 우리는 다 개설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원했다고 하는 한영광문, 그다음에 상일여고, 성덕까지는 다 개설이 됩니다. 이지망이 혹시나 튕길 수도 있잖아. 이지망도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지망이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냐? 지금 개설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학교가 동북은 이제 송파 쪽, 동북 영파 둔초는 만약에 튕기게 되면 송파관으로 가셔야 됩니다. 강동관은 개설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다. 강일 선사 같은 경우에는 혹시 강일 선사로 튕긴다면 강일이나 선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인원 보고선 한대요. 강일 선사 혹시 있습니까? 이지망에? 없죠. 이지망 한번 조사나 좀 해보자. 시영이 이지망. 광문이요. 광문이야? 한영 광문이야? 단호. 성덕이. 성덕. 도윤이. 광문이. 광. 윤지 없고. 지민이. 성덕이요. 성덕. 수민이. 광문이요. 광문. 소은이. 성일이요. 상일. 현우. 광문이요. 광문. 석환이. 광문이요. 광문이고. 채은이. 광문. 광문이고. 그러면 해당 안 되네요. 여러분들한테는 서연이. 광문이요. 광문이고. 여러분들한테 해당 안 되네요. 그냥 다 개설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덕도 많기 때문에 은근히. 이거 안 까먹으면 나 욕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알려준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고. 자, 그래서 동사 자리에다가 과거형이나 비동사 were를 갖다 썼다면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현재의 반대. 사실의 반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현재 사실의 반대다. 이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아닌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일 뿐인 거야. 그치? 그냥 아이디어야. 내가 여자라면 현재 사실의 반대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보는 거야. 그죠? 두 번째. 현재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모두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미래. 그렇지. 근데 어떤 미래? 실현 가능성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는 안 할게요. 네. 가능성이 희박한 미래. 희박이라고 할게요. 희박한 미래라고. 왜 그러냐면 이건 언제 써요? 지구가 멸망. 그치. 지구가 멸망한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구가 멸망. 할 수도 있지. 그치? 나 내일 모레 결혼했는데 내일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치? 해가 서쪽에서 뜰 수 있어? 없어? 있지. 멸망하는 날 뜰 수도 있지. 한 번은 반대로 돌 수도 있잖아. 잠깐. 그치? 그런 거잖아. 그럼 모르잖아요, 너네가. 사람이 날 수 있어요? 언젠가 날 수도 있겠지. 갑자기 나이가 생겨날 수도 있지. 그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뭐 나중에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새랑 뭐 이제 뭐 교배하고 하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뭐. 말 나온 김에 내가 얼마 전에 그 침투부를 했나? 안 했어? 침투부를 보다가 궤도가 나왔더라고요. 안될과 궤도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유전자 조작이요 실제로 지금 가능하대요. 실제로 지금 가능한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왜?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대. 예를 들어서 탈모 유전자를 뭐 세상에서 이 세상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탈모 유전자가. 내가 쓱 둘러보고 탈모 없는 것 같았고 얘기하는 거야. 탈모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탈모 유전자를 이제 고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 풍성하신 분. 유전자를 싹 이렇게 모아놓고 약간 만약에 이 리모컨이 고장났어. 얘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때려? 때리는 거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뜯어야죠. 그지? 뜯어서 어디가 안 이어졌는지 하나씩 이렇게 접촉 불량된 그런 선들 다 하나씩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리고 다시 납땜하고 해야 되잖아. 그지? 똑같은 거야, 유전자 조작도. 만약에 탈모 유전자를 없애고 싶으면 하나씩 지우고 다시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걸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탈모 유전자를 갖다 뺐는데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탈모 유전자를 빼고선 아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팔이 3개가 나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엄청 심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 수준의 뭔가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사망률이 뭐 물론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사망률이 뭐 50% 이상이에요. 이런 질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이거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자 이렇게 했대. 만약에 뭔가 해보고 싶은 무언가가 생기면 그거를 그냥 안건으로 내놓고 얘네가 뭐 1년인가 2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뭐 학회 같은 걸 한대요. 그 학회에 모여가지고 다시 투표를 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통과하면은 우리 다 같이 하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한테는 실험을 못해요. 유전자 조작을. 그럼 누구한테 해? 죄다 쥐한테 하잖아요. 그 흰 쥐, 그지? 흰색 쥐한테 하는 거야. 근데 흰색 쥐한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공을 했어. 그게 사람한테 적용이 된다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 유전자랑 그 쥐 유전자랑 그 블루프린트가 다를 텐데, 그지? 다 다를 텐데.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유전자 조작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중국에서 몇 년 전, 얼마 안 됐대요. 몇 년 전에 한 과학자가 그걸 한 거야. 그걸 해본 거야. 하지 말랬는데,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야. 뭘 했냐면, 그 쌍둥이 애기들이 나오는데, 그 애기들 아빠가 에이즈가 있었대, 성병. 에이즈가 있었대. 근데 그 애기들에게서 그 에이즈 유전자를 제거를 했다는 거야. 애들은 에이즈가 안 걸리게, 에이즈의 면역이 되게 그렇게 했다는 거야. 난리가 났죠. 학교에서. 뭐라고 해? 새끼 하지 말라는데 또. 이러면서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았죠. 그렇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단 거야. 세계 최초 유전자 조작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단 거야. 그래서 중국에서 한때 한 1년 정도는 시끌시끌했대. 엄청. 야 대단하다 이러면서 했대. 근데 1년 후에 이제 학회가 있었죠. 학회에 가서 얘는 하면서 뒤집지고 가가지고 칭찬해 주겠지 하고 갔는데 거기서 세상에서 태어나서 먹어본 욕보다도 더 많은 욕을 한 시간 만에 먹은 거야. 너는 새끼야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욕을 다 먹은 거죠. 근데 걔도 당황한 거야. 나는 칭찬받을 줄 알고 왔는데 욕을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뒤로 잠적했대요. 그 뒤로 아예 그냥 그 세간에 잠적을 하고 이제 세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디 숨어가지고 또 유전자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그 뒤에 언제 그게 이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가 다 얘기를 하냐? 희박한 미래. 그치? 희박한 미래. 우리 원장님 화법이 나랑 비슷해. 너네 나랑 처음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내가 좀 그래도 조용한 편이었잖아. 말 많이 안 하고 땀만 많이 안 하고. 근데 나도 너네들 좀 익숙해지고 하면은 잡담 많이 하거든? 근데 우리 원장님이 그래요. 하나 뭐 말하다가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듣고 있으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그게 되게 물 흐르듯이 해가지고 한 번 원장님이랑 이제 그 독대를 하는 게 좀 자주는 아니지만 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있어요. 원장실 찾아가가지고 나도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 듣는데 그때 나는 항상 한 4시 반이나 5시쯤에 찾아가요. 그래야 수업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럼 보내줄 거예요. 안 그러면요 한 2시쯤 찾아가잖아. 그럼 4시간 동안 얘기를 해요. 그거 한 번도 안 끊기고 나는 한마디도 안 해. 난 말도 안 시켜줘. 나도 말하고 싶은데 내가 뭐 한 마디 던지잖아요. 거기서 10마디가 나와. 근데 내가 비슷하대요. 저번에 그 작년에 이제 그 예비고일 친구들 중에 이제 송파구 안에서
우리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애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다시 반으로 돌아와가지고 애들이 하는 첫 번째 얘기가 쌤, 원장님 말투가 선생님이랑 너무 똑같아요 이러는 거야. 근데 욕이 좀 더 많아요 이러는 거야. 그런 일도 있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미래도 나타내고 현재 사실의 반대도 나타낸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에 동사 자리에 과거형이나 were 썼을 때 현재도 나타내고 미래도 나타낸다 하면은 맥락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헷갈릴 수 있어요, 없어요? 헷갈릴 수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낸 게 뭐냐면 2번입니다. were to 부정사야. were to 부정사. 그래서 were to 부정사라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얘는 뭐만? 2번만 나타낼 수 있어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거. 그럼 were to 부정사 썼다라는 거는 필자의 의도, 즉 필자의 어조가 뭐야?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치? 이런 일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희박한데 진짜 때려 죽여도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 엄마가 너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게 뭐랑 비교가 되냐면 if 조건절이랑 이제 비교가 많이 되죠. if 조건절은 말 그대로 조건이야. 펜뚜껑을 열면 펜이 나옵니다. 이거 조건이죠. 그지? 그리고 책을 펴면 글자가 보입니다. 면이잖아. 뭐뭐 하면 이게 조건이야. 조건과 그냥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말씀을 하십니다. 너 이번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아오면 이라고 하셨을 때 그 100점 받아오면이라는 말이 if의 조건절일 수도 있고 were to 부정사일 수도 있는 거죠. 그지? 근데 그거를 딱 표기를 해주는 거야. 만약에 were to 부정사를 쓰셨다면 내가 볼 때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너 이번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아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하나 마련을 해뒀다. 자, 기본적으로 가정은 뭐랑 멀어야 돼요? 가정은 뭐랑 멀어야 돼? 현실이랑 멀어야 돼. 사실과 멀어져야 돼. 그치? 사실과 멀어져야 되거든. 근데 사실과 조금 가까운 가정법도 있어요. 그게 뭐야? 슈드 동사 원형입니다. 슈드 동사 원형. 사실과 멀수록 가정이고 사실과 가까울수록 직설인 거거든요. 그죠? 근데 얘는 뭘 나타내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미래가 있으면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미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들아, 선생님 교무실 좀 갔다 올 테니까 너네 필요한 거 있으면 와서 얘기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너네가 필요한 게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아니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후자죠. 그치?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야. If you should need anything, come and talk to me.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과 어때요? 가까워요? 멀어요? 사실과 가까워지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표기를 하냐면 가정과 직설에 어떤 한 경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다시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가정법 과거인데 자 이번에는 if절이 아니라 주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주절이 동사 자리에는 그러면 뭘 써야 되느냐? 조동사의 과거형 쓰시면 돼요. 조동사 뭐뭐 있는데 will, can, shall, may 있죠? 그래서 would, could, should, might라고 표현을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거를 우쿠슈마 이렇게 그냥 줄여버리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냥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would, could, should, might 아이고 미안해 과거형 땡땡이 아니라
플러스 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지? 거기다가 동사 원형 갖다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슈드 동사 원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가정과 직설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얘는 좀 더 사실이랑 멀 때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좀 더 사실이랑 가까울 때는 뭘 쓰면 돼요? 플러스 조동사의 현재형 그냥 갖다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will can, shall, may 동사 원형 쓰셔도 돼요. 얘는. 또 하나 더. 뭐 써도 돼요? 그냥 명령문 갖다 써도 돼요. 아까 내가 come and talk to me라고 했잖아요. 그냥 명령문 갖다 써도 돼요. 사실이랑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조건이 있으니까 실현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뿐이야. 사실과 가까운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말을 갖다 하는 것뿐입니다. 이해 갔어? 이게 그거죠. 아까 얘기했던 수컷 병아리가 되는 거죠. 수컷 병아리.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볼 거야.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이름은 뭐에서 온 거라고요? if절의 동사의 형태.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돼요? 과거 완료 쓰시면 되죠. 어떻게 써요? 헤드 PP. 자, 하나만 더.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가정법 과거 완료에는 헤드 PP도 쓰고요. 그리고 have PP도 쓰죠. 어디에? 주절에. 그 주절이랑 if절이랑 엄청 헷갈려해요. 어디다가 헤드 PP 써야 되지, 어디다가 have PP 써야 되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오늘 배웠죠. if절의 동사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과거 완료가 들어가야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된다고. 그 이름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니까. 그지? 그럼 어디다가 have PP 쓰면 돼? 주절에다가 have PP 쓰면 돼. 근데 뭘 갖다 붙여야 돼? 조동사를 갖다 붙여야 돼. 과거형이 아니야?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조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조동사 have pp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뜻은 뭐야? 뜻은 뭐야?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을 하는 거죠. 나는 가정법 할 때가 제일 재밌어. 나는 이거 책 하나도 안 보고도 4시간 동안 떠들 수 있어. 지금 이제 3시간 반 정도 남았죠. 그럼 너네 오늘 10시 45분에 집에 가면 됩니다. 장난이고. 그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뭐뭐 기본적으로 뭐뭐 했을 텐데 너는 그 수업 시간에 조는 사람 이해 안 간다며? 주장창 졸고 있는데요? 너가 눈이 감겨 있는 시간이 눈이 떠져 있는 시간보다 훨씬 긴데? 아, 너는 그 눈 깜빡이는 걸 반대로 하는 건가? 눈을 감고 있다가 한 번 이렇게 하는 건가? 들려요. 아, 들려. 10시 45분까지 10시 45분까지 하고 간다고? 너는 오늘 10시 45분까지 하자. 알겠지?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조동사 플러스 FPP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6개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여기다 쓰는 거 그대로 4개 쓰면 되거든요. 우드, 구드, 슈드, 마이트. 그래서 우드 먼저 볼게요. 얘는 무슨 뜻이죠? 뭐뭐? 쓸지도 했을 것이 것이다, 그죠? 했을 텐데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뭐뭐 두 번째, could 쓰면 된다 그랬죠? could는 가능을 나타내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뭐 했을 것이 뭐뭐 했을 이 아니라 미안해. 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뭐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 번째, should 동사, should have pp. 아 이거 알겠지. 얘는 어떻게 해석해? 뭐 하지 말았어야 해. 아니죠. 아뭐 했어야 그렇지, 돼. 뭐뭐 했어야 했는 데죠. should not이 들어가야 뭐뭐 하지 말았어야 되는 데죠. 했었어야 했다. 했어야 했는데, 했어요. 했어야 했다. 그러면 과거에 대한 후회까지도 담고 있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might have pp는요, may have pp랑 같은 말입니다. 둘이 구분하지 않아요. 얘는 뭐뭐 했을 였을 지도 쓸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이에요. 추측은 추측인데 약한 추측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강한 추측도 있겠네. must have pp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뭐 했으면 뭐? 돼. 그렇지. 했음에 틀림없다라는 표현입니다. 6번 얘 반대말 갖다 쓰시면 됩니다. can not. 그렇지. can't, cannot. 보통 이렇게 써요. 줄임말로 안 쓰고 cannot으로 씁니다. 주격형으로 잘 안 써요. 얘는 뭐야? 뭐뭐 했을 리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요거 6개만 제대로 알고, 뭐 may well have pp도 있고, 그 may as well have pp도 있고, 뭐 많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 동안에는 요 6개만 확실하게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다른 거 잘 안 나와. 나오면 그때 선생님 설명해 주시겠죠. 뭐 may well have pp 같은 게 뭐뭐 했는, 뭐뭐 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거기에 나오면 그때 선생님이 아마 설명해 주실 거예요. 담당 선생님이. 한영고가 아니면은 저기 여자 선생님 계신 거 알죠? 그분이 해주실 거거든. 그분이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분은 또 나랑 동문이에요. 한영준. 아니. 대학교. 대학교. 난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학년이 다르니까. 예. 한 번도 본 적은 어떻게 없어. 알아요? 어?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와서 알았죠. 여기 와서 알았죠. 아, 됐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합친 놈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혼합 가정법이라고 부르는데, 그지? 혼합 가정법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반대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죠? 가정법 과거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지?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어떻게? 과거의 사실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쭉 영향을 주고 있는,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제 나중에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그런 거지. 20살 요맘때가 돼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 재수학원에 있지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는. 너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내가 졸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정법 뭐라 그랬어? 과거의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과거 완료. 가정은 어떻게 해야 돼? 과거 완료. 과거 완료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혼합가정법은 글씨 쓰기가 힘든데, 혼합은 가정법 과거 완료의 if절이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여기로. 그리고 주절은 뭐가 내려오면 돼요? 과거. 과거의 주절이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근데 우리 가정법에 if
if절에다가 동사 자리에 had PP 쓰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아 이거 과거복 과거 완료니까 조동사 플러스 have PP 써야지. 이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머릿속에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래. 가정법 과거를 쓰래. 이상하잖아요. 헷갈리잖아. 혼동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주절에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를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것도 수컷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많은 가정법을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수컷 병아리가 되는 거죠. now 같은 거. 그지? 때에 따라서 if절에도 뭐가 올 수 있어? 과거 시점 부사가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 시점을 나타내주는 뭔가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는 성립하지 않아요. 잘못된 문제는. 쓴 사람도 독자가 헷갈리게 만든 죄가 있는 거고, 그죠? 이겁니다. 어려워요? 아니요. 괜찮죠? 가정법 한 번만 제대로 이렇게 해놓으면요 평생 갑니다. 평생. 이거는 이 정리법은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쭉 내가 만든 거고 여기서 이제 뭐 as if 가정법 배우고 I wish 가정법 배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뭐 그 도치 가정법 도치 배우고 그다음에 수거 대표 수거 하나 있거든요. 그렇게 한 4가지만 기본적으로 하면 돼요. 거기서 더 나가면 뭐 추상법도 나가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오늘 안 갈게요. 잠깐 쉬었다가 그 4가지만 빠르게 보고 이제 어법 좀 보고 문제 정리 풀어보고 그리고 독해 보고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언제까지? 25분이니까 35분까지.